통계해 볼게요. 예. 암을 예방하려면 그래요? 비밀스럽네요, 정말. 암과 단백질이 연관성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어떤 분의 표현인가요? 네, 제 박영원 선생님. 의견입니다. 예. 제가 이제 단백질 전도사입니다,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한 논문 결과에 보면은 65세 이상 이제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가 많이 부족한데 권장량보다 한 125% 정도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니까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32%나 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 주어야 암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저희 양가 어머님들께서 다 암 병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이 확실히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외부에서 적이 침입했을 때 막아주는 면역 시스템. 이 면역 세포들이 다 단백질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 단백질은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겠죠. 또 암에 걸렸을 때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버텨야 되는데 그 버틸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섭다. 이 단백질이 뼈를 구성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골다공증 하면 칼슘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사실 마그네슘이라는 성분도 이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마그네슘이 어떤 그 단백질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또 단백질이 있을 때 더 흡수가 잘 되고 이제 이런 무기질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외부 활동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 요즘에 막 나가서 열심히 달리기 한다고 해도 뭐 바르고 나가죠? 네? 자외선 차단제. 사실은 햇빛을 쐬어야 생기는 비타민 D라는 성분이 젊은 분들도 많이 부족해요.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이 되면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네. 지금도 조심해야겠네요. 우리가 이제 많이 피곤하고 힘이 없다 이런 만성 피로 같은 것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혈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기호도 역시 보면은 단백질 부족에서 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실제로 보면은 골격근 같은 데서도 이제 수축 단백질 같은 게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족해지면은 내가 이거 골격근을 이렇게 펴고 하고 이럴 때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결국 이 면역력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은 우리 몸은 항상 피로에 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럼 네. 반대로 생각하면 단백질을 먹으면 면역력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숙면도 취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늘려야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암 환자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이제 항암 치료에 버텨야 되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어떻게든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간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 그 섭취가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화상 환자죠. 화상 환자도요? 결국 우리 몸이 망가진 것을 다시 그 회복시키고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진 걸 고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네 번째로 수술 후에 이제 회복기 환자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뭐 고향탕 많이 드셨는데 요즘엔 좋은 단백질 음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은 평소보다 단백질 섭취를 더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중요한